네, 반갑습니다. 7월 17일 목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헌절인데요. 네, 옛날에는 휴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쉬지 않죠. 여름 휴가하고 겹쳐서 휴일로 제정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헌법의 중요성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데 말이죠. 네, 어쨌든 오늘 또 비가 많이 오니까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와,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죠? 이렇게 비가 올 때는 또 위험한 지역 이런 곳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위험한 지역 중에 또 가장 위험한 지역이 바로 주식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뉴욕 증시가 한번 롤러코스터를 보였습니다. 자, 갑자기 급락했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일단은 뉴욕 증시는 두 번의 고비를 넘었어요. 첫 번째 고비는 PPI 지표. 자, 일단 불안 요소가 있었어요. PPI 지표는 전날 CPI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PPI마저도 올라오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부담 요소를 키웠는데, 다행히 PPI 지표는 괜찮게 끝났어요. 그래서 지표 잠깐 보시면 PPI 지표의 이 증가율, 상승률은 0%. 처음에는 이게 지표 발표가 안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0%더라고요. 예상치가 0.2였기 때문에 이 0.2%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증가율이 없었다. 자,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 상승률에 영향이 없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자, CPI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는 2.7까지 올라가면서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부담을 줬는데, PPI 지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생산자 물가 지표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표까지도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것은 이제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는 증가될 거 예상되고 있죠. 그러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상과 다르게 만약에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증가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죠. 네, 이 물가 지표가 안정화되면서 다행스러운 요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내용은 이제 파월을 해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연준장 파월 해임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게 크게 하락했었던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장중에 한번 크게 내렸었죠. 그러다가 트럼프가 진화에 나서죠. 아닌데요, 아니야, 우리는 파월을 미워하지만 파월을 지금 해임하진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형태로 가는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모아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뉴스 보겠습니다. 자, 뉴스 살펴보시면 파월 이번에 진짜로 해임하느냐, 이런 얘기 있었죠. 네. 자, 글쎄 진짜로 해임하는 건지 아닌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파월과 트럼프의 이런 경쟁 구도, 이런 거, 경쟁이라고 하기 좀 그러나요? 서로 간에 이제 티격태격하는 거, 이런 구도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좀 애매한 분위기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자, 트럼프가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그 비공식적 간담회가 있었어요. 네, 그 의원들을 데리고, 국회의원들이죠. 의원들과 함께하는 비공식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파월 해임해버릴까? 네, 이렇게 여기 내용이 있나? 네, 여기 있네요.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게 파월 해버릴까? 어때?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른 의원들이 좋습니다, 파월 해임합시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또 다른 어떤 그 의원 중에 한 명이 99%다. 이건 해임한다. 이거 난리가 아니었다. 거기 이제 비공식적으로 만찬을 가지면서 파월 해임할까? 좋습니다. 걔 지금 아닙니다. 얼마나 씹어냈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SNS에 올린 거였죠. 네. 99%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외신이 보도를 하고 그렇게 상황이 좀 커지긴 했었습니다. 자, 이제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이제 추진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을 텐데,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트럼프도 당황을 좀 했을 거라 생각하긴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파월에 대한, 시기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를 해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에이,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다시 요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보면은, 트럼프가 언론을 이용해서
한번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자. 파월 해임한다고 그래도 시장 별거 아니면 네, 파월 해임해버리고 만약에 파월 해임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시장이 출렁거리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는 거야. 파월을 해임해가지고 금리를 낮추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파월을 해임하게 됐을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라는 평가가 나타나게 되고 신뢰성이 크게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봤을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어마어마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하고 싶지만 사실 이런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조금 이 부분은 안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PPI 같은 부분들은 네, 현재 예상치를 꼭 밑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흐름이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6월 PPI는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았다. PPI에는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렇죠. 생산자 물가니까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생각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관세라는 부분들은 원자재 쪽에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아예 안 받았다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생산자 물가인데 내가 만약에 뭐 철강을 사용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 그럼 철강 관세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네, 살펴볼 얘기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6월 PPI에는 관세에 대한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그 시점에는 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7월달 PPI 지표는 이제 관세가 네, 포함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요것도 8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7월 PPI도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8월달 PPI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제 8월달 이후로는 이제 이 부분들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가 지표는 이제 연말쯤이나 되어야지 이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되는 모습이 좀 되겠네요. 자, 그래서 12월까지 기준 금리가 75 베이시스 포인트 0.75%입니다. 자, 이 정도 인하될 확률은 22.4%. 그러니까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 더 높이긴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파월 의장을 해임을 하는 상황이 갑자기 나오게 된다라면 금리 인하는 그냥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변화가 또 생길 수 있겠죠. 자, 엔비디아와 애플은 강보가 보였고요. 네, 아마존과 메타는 1%대 하락률을 찍었다. 테슬라는 3% 올랐습니다. 이거 뭐, 전기차 출시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스닥은 일단 네, 신고가도 나왔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일단 이제 뭐 강세 흐름 다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상승 포인트 진행돼서 다우지수는 어제 하락한 부분들은 다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름세 전환이 됐고요. 나스닥은 어제 올랐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올라서 네, 흐름을 계속 끌고 나가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가상화폐에 대한 법안은 이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원에서 제동이 걸렸죠. 법안 통과가 안 되면서. 근데 어쨌든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이게 지니어스법. 그 부분들이 어차피 통과될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 관련한 부분들도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낙관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식의 낙관론이죠. 뭐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이 코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하원을 설득해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법안을 수정해서 넘어오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네, 이 법안도 통과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뭐 그렇게 나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러면 가상화폐에 대한 랠리가 다시 재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코인 또는 이제 서클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군들이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 증시는 정말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야. 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다 들어갔다 난리가 아니네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고 데브시스터즈가 뉴스에 나왔네요. 단일 IP 리스크가 웬 말이냐. 데브시스터즈의 글로벌 공략법. 데브시스터즈 요즘에 주가 흐름 나쁘지 않죠. 이번 TCG
북미 진출의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CG라는 게 트레이딩 카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집형 RPG, 네, 역할 수행 게임, 이 쿠키런 킹덤은 굉장히 유명했죠? 요게 이제 전체 매출 절반은 미국에서 내고 있다. 네, 아주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네, 확장성이 늘어나고 있고, 다장르로 성과가 증명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즘에 이게 계속 어쩌라는 얘기야. 네, 리스크가 아니라, 원 IP 리스크가 아닌 확장성에 주목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원 IP라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의 어떤 게임이나 하나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되는데, 요거 말고, 네, 그냥 여러 가지로 이제 다각도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네요. 그래서, 잘 되겠다,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데브 시스터즈가 일단은 주목을 좀 받은 그런 내용이 좀 있었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쿠키런인가, 이거 과자 뛰어다니는 거, 이게, 주목을 좀 받는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 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소각 의무화 조짐에 역시나 상장사들 자사주 매입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자,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자사주 의무 소각이잖아요. 자사주 의무 소각인데 이 의무 소각에 대한 방안이 상법 개정안으로 통해서 이제 발의가 되고 있고 이제 추진될 것 같으니까 회사들이 야, 자사주 사지 마. 네. 자사주 매입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 법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게 해야 해 라는 식으로 나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자사주 의무 소각, 야, 그거 사가지고 소각시키면은 어차피 나만 손인데 라고 회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을 해야지 소각을 할 텐데 자사주가 없으면 소각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따른 부분들이 사라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죠. 이 자사주 소각에 회사들이 조금 반발하는 이유들은 그렇죠. 이 자사주를 가지고서 경영권 방어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자사주가 이제 우호 지분으로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호 지분을 포함시켜 버리게 되면 이제 경영권 방어에 용이한데 회사 돈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으니까 유리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소각시켜버리게 되면은, 네, 지배력이 떨어지죠. 여기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여기 이런 얘기 있네요. 자사주 소각 시 지배력이 3분의 1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기업은 기존의 776곳에서 871곳으로 증가된다. 이렇게 되면, 경영권이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행동주의 펀드에 타깃이 되거나 경영권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방어가 안 된 상태에서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면 아예 그냥 자사주 처분하지 말고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 그냥 사지 마.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사주를 크게 소각시켜버리면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만 회사의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부 상장사는 자사주를 우호 세력이나 지배주주에게 넘겨 경영권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게 되는 부분이고, 이게 정기 국회에서 이제 상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고 나면 상장사들의 자사주 처분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힘들겠죠. 그러면 자사주 처분하게 되면 누가 이 회사를 지켜야 되냐면 이제 최대주주가 직접 주식 매수에 나서서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자사주 소각을 위해서 자사주 그런 부분들을 안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최대주주가 주식을 사거나, 그죠? 네. 또는 방어하려는 입장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사주 소각만 하게 되면 경영권 분쟁이나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픈 내용이겠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자사주를 사든 안 사든 니들이 경영권을 방어하려면 주식을 누가 사든 사야 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 라는 식의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거 지배력이
떨어지지 않는 기업들 있죠. 최대 주주의 지분이 많다거나 뭐 이런 거. 네, 이런 우호 지분이 많은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떨어지거나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 잘 갈라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경영권이 조금 위태로운 그 뭐 위협을 좀 받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안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 요거 잘 따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FN 가이드나 다트를 통해서 최대주주 지분율, 현재 우호 지분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네. 뉴스는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네,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뭐, 특별한 부분, 파월 해임설이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모습이었고, 하이브 증권선물위원회가 방시혁을 검찰 고발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자, 증선이 방시혁 검찰 고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상장할 당시에 좀 잡음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안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 같다. 판단되네요. 이렇게 되면 하이브 주식 그 주가 추이가 그다지 썩 좋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겠는데, 그죠? 요거는 약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조금 애매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기업 공개를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사모펀드가 세운 SPC 이쪽 보유 주식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주주들을 이제 속여먹은 거니까 이게 거짓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벌금 많이 내거나 잡혀가거나 뭐 그러면 되겠죠. 요거는 조금 하이브 쪽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야, 이 BTS로 국위 선양했는데 이게 좀 너무한다, 그죠? 욕심이 또 이것이 화를 부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3,000피 왔는데 내 주식 왜 이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지금 계좌는 좋잖아요. 네. 3,000피 왔는데 내 주식 왜 이래? 불나방 개미들 잔혹한 말로가 왔다. 자, 보니까 정치 테마 주네요. 이스타코, 일성건설, 오리엔트바이오, 동신건설, 에이텍, 오리엔트전공. 와,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빠졌네요. 반토막이야. 반토막씩 다 났어요. 그 정치 테마주들은 말씀드렸듯이 지나고 나면은 이건 뭐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이제 언제까지 안 올라요? 다음 선거 때까지. 그래서 몇 년 동안 찬밥 신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꼭대기에서 많이들 사세요. 끝물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거 보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거를 조절해야 돼요. 올라가는 걸 보고서 그냥 돈 들고 들어가서 꼭대기에 물려버리는 거.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은데, 이런 사례들을 절대적으로 조심하시고, 이런 사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대선 테마 후보주들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는데, 뭐 NH투자증권 통계에 따르면 이스타코 투자자 2,321명의 손실 투자 비율은 100%였다. 전부 다 손해가 났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다른 테마주 역시도 마찬가지. 네, 투자자 90%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손실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사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물려 있다는 얘기인데, 이 물려 있는 돈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손절매도 치고 빨리 나오면 되는데 이거를 못 하죠. 왜냐면 물려 있으니까. 근데 이거에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테마에 대한 부분들 단기 급등 이후에 추락하게 되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자금이 묶여버릴 수 있거나, 또는 오랜 기간 동안 손해를 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거나, 몇 년 동안 또 그냥 손가락을 빨아야 되죠. 그래서 자금이 묶이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어차피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 테마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다른 쪽으로 넘어오시거나 아예 그냥 접근하지 않는 게 좋죠. 네, 많이 올랐다 싶을 때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고, 내 것이 만약에 그런 테마를 타고 갑자기 올랐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을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정치 테마뿐만 아니라 다른 테마에서도 통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잘 확인해서 적용하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볼까요? 네, 뭐 특이한 내용은 없었는데 일단은 재미있는
하는 그런 해프닝으로 파월 해임설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PPI 지표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증시 상황은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살짝 반등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자사주 매입 급브레이크 걸린 부분들, 이거는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주가 상승 입장에서는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대신에 이거 갈라쳐야 된다 그랬죠? 네, 아시죠? 네, 그 영향이 없는 것들은 그냥 주가 상승에 제한적인 요소가 나올 텐데 경영권 방어에 영향이 있는 것들은 오히려 매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들 이런 것들 한 번씩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흐름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 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